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뭐고, 우리 미래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다, 이런 거 얘기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AI 기능이 들어있는, 단순한 AI 기능이 들어있던 것도 잠깐 배웠었잖아요. 요거 기억하시죠? 글쓰기 어시스트. 글쓰기 어시스트는, 선생님들이 이제 잘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쓰기 어시스트 뿐만 아니라 삼성 갤럭시 폰 안에는 AI 기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삼성 갤럭시 폰 안에. 그래서 아이폰 사용자도 뭐 여러 가지 AI 기능이 들어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갤럭시 폰이 올해 나오면서부터는 상당히 많이 아이폰의 그 편의성도 있겠지만 그 갤럭시 폰이 더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AI 기능에 더 집중해서 쓸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조차 아마 이제 스마트폰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갤럭시 폰 위주로, 최신 폰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하는 게 그런 이유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많은 연령대에서 또 이제 갤럭시 폰을 뜨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많이 써보셨어요? 이거? 네, 친구들한테 가르치고 그랬더니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럼 강사님은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있다면 갤럭시를 추천하시나요? 계속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갤럭시를 추천을 드려요. 갤럭시를. 그리고 갤럭시 폰도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접는 폰도 있고, 이렇게 여는 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로 시작하는 폰도 있고, A로 시작하는 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개가 없는 별도의 별점 폰들이 또 있습니다. 갤럭시 폰에도. 그러니까 저가 폰으로 나온 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폰들을 바꾸신다면, 뭐 접는 폰도 좋고, 뭐 이렇게 플립폰이나 폴드폰도 다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S로 시작하는 이 프리미엄 폰이 가장 더 많은 기능들이 탑재가 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기술을 집약을 시키고, 여기서 부족한 거라든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기능을 잘라서 플립폰이나 폴드폰, 이런 엣지폰으로 이제 별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 시리즈를 사시기에, 그리고 S 시리즈도 보통 세 가지 모델로 나오잖아요.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울트라가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울트라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런 폰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담이 되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바꾸실 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건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바꾸고 있어요. 매년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도 저도 매년 바꾸기에는 좀 부담이 가고, 그래서 이제 2년에 한 번 바꿨는데, 지난번에 썼던 게 23 울트라였어요. 23 울트라였는데 그거를 중고폰으로 팔고 이걸 구매를 한 거거든요. 거의 반값에 제가 이제 줬어요. 중고 60만 원 나왔으니까, 중고 가격이. 그러면 요즘 KT나 SKT나 U+에서도 이렇게 내가 산 폰을 1년 뒤나 2년 뒤에 반납하고 하는 이런 가격 요금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부담이 좀 덜 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스마트폰의 수명이 오래 쓰면 좋긴 하지만, 이 만들 때의 그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도 그렇고 어떤 가전제품,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부품의 수명이.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 5년에서 6년 정도 수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특히 이제 이 프리미엄 폰보다는 보급형 폰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데, 제가 아시는 지인이 지난 5월달인가 6월달쯤 됐을 거예요. 6월달쯤에 저녁에 자기 전까지 다 이 폰을 게임도 하고 막 했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전원이 안 켜지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니까 이제 AS센터 갔겠죠. 갔더니 메인보드가 나가버린 거야.
완전히 메인보드가. 그러다 보니까 메인보드가 나가니까 지난 6년 동안 데이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전화번호, 이미지, 뭐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간 거예요. 복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복구가. 그러는 사태가 벌어지니 선생님들도 전화번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어떤 데이터들 스마트폰에 다 보관을 한다는 것보단 가끔은 백업을 해주셔야 돼요. PC로. 클라우드로 하든지 PC로 백업을 하셔야 돼요. 예. 저도 지난번에 실수로 PC하고 스마트폰이 동기화가 돼가지고 내 스마트폰이 PC 화면에 떠 있는 걸 모르고 이게 무슨 화면이 하고 이게 못 보던 화면이 떠 있다 보니까 그 이제 폴더가 떠 있어서 지워버렸어요. 지웠더니 여기가 연결이 돼 있던 걸 몰랐던 거야, 저도. 순간. 여기 있던 갤러리 데이터가 올 1년 동안 찍었던, 지난 1월 달부터 찍었던 데이터가 다 날라간 거예요, 저도. 예, 데이터가. 예? 못 가져와요. 복구가 안 돼요, 그것도. 컴퓨터에서 지웠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클라우드로 지금은, 아예 동기화를 시켜놨어요. 그냥. 클라우드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 이제 구글 포토 아시죠? 구글 포토. 구글 포토, 이제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에, 동기화를 시켜서 같은 계정이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구글 포토로 자동 그냥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용량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용량이 보통 256이나 512, 뭐, 심지어는 1테라까지 사용하십니다. 그죠? 지금 선생님 쓰시는 용량이 보통 얼마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스마트폰 용량, 메모리 용량. 내 메모리 용량 아시는 분? 보통 얼마 정도 쓰세요? 512. 선생님 512. 예. 저도 지금 512 쓰고 있는데, 예전 폰 같은 경우는 256이나 512도 되게 엄청 멀었어요. 이게 스마트폰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기본이 256이고 그 이상 51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 256 기가바이트잖아요. 512 기가바이트. 근데 구글 포토에서 내 계정당 주는 건 15기가밖에 안 줘요. 용량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옮긴다는 거는 유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유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클라우드 공간을 2테라를 쓰고 있어요. 2테라. 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냥 올려도 무방한 거죠. 2테라 정도 되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그렇죠. 한 달에. 이 구글 제미나이 AI도 쓰고 여러 가지 구글에 관련된 모든 걸 사용하면서 한 달에 29,000원을 쓰는 거죠. 네, 29,000원 정도 내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냥 내 구글 포토의 용량만 늘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 비싸요. 몇천 원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구글 AI, 뭐 구글 제미나이, 구글 포토,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에 다른 구글 AI에 관련된 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유료로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유료로 쓰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은 지금 그냥 제미나이나 이렇게 구글 관련된 사용을 할 때는 무료로 쓰셔도 충분히 많은 데이터, 많은 사용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쓰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아니면 PC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백업받는 이런 습관도 필요합니다. 잠깐 3.4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AI 기능, 글쓰기 어시스트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뭐 댓글 쓰든, 그 다음에 지인들한테 축하 인사 보내든, 이메일 글씨를 쓰든, 그 다음에 내가 산 제품에 대한 리뷰를 달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엄청 좋은 기능이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글을 쓰시다 보면 또 오타가 나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 AI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럴 때는 다시 AI한테 얘한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철자 이런 것들도 수정도 가능하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내가 글을 가져온 거를 이렇게 쭉 드래그 하게 되면 또 이런 AI 기능이 또 떠가지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걸 했었죠. 메모장. 카카오톡에 나와의 채팅창의 비밀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선생님들이 나와의 채팅창을 연결하다 보면 자, 나와의 채팅을 연결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달아주는 거,
이제 이렇게 달아주는 게 선생님들이 이제 달아주다 보면 요 검색창을 누르게 되면 내가 그 태그를 단 게 다 보여요. 이렇게 태그를 달았던 게. 그래서 태그 달았던 게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 사진 플레이스에 관련된 거 딱 누르면 내가 플레이스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메모를 했으면 꾹 누르면 상단에 요 태그가 나와요. 요 태그가 그게 여기 업데이트 화살표를 누르면 태그가 총 15개의 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2개, 3개 막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써도. 여기 플레이스로 썼는데 링크로 같이 단다. 그럼 2개가 같이 달려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꾹 눌러서 내가 링크는 필요 없어 클릭하시면 링크는 없어져요. 요렇게 나와의 채팅창에서 쓰는 방법 요런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까지는 간단한 이제 AI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 거예요. 이 AI 기능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영상에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 다음에 어떤 스크립트, 그 다음에 어떤 시를 쓴다든지 이런 거 하실 때 AI를 활용해서 하시면 좋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AI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AI 시대 스마트폰 활용 중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에서는 검색을 많이 하죠. 검색을 많이 해서 텍스트를 넘어 보고 그리고 체험하는 검색이 모든 것에 대한 오늘 생각을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검색에서는 첫 번째, 보통 우리가 이제 정보를 찾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진화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지금도 하고는 있긴 하지만 텍스트 입력해서 검색창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내가 입력한 값에 대한 어떤 검색 결과가 쫙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키워드를 입력하고 나열된 수많은 웹페이지, 블로그, 홈페이지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직접 찾아보고 정리를 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선생님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돋보기 눌러서 찾아보는, PC에서나 스마트폰에서 많이 찾아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의 시대에서 우리는 현재 어떤 시대냐? 바로 AI 시대라는 거예요. AI 시대. AI 시대. 실질적으로 이제 AI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 올려서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해달라고 음성으로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사물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AI가 뭘 얘가 요청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저는 빔 프로젝트를 샀어. 근데 사용하는 방법을 내가 몰라. 근데 설명서는 다 영어로 돼 있고, 이러다 보면 영어로 돼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써요? 어떤 구글 렌즈나 번역 렌즈로 이용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근데 이제 저걸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조립하는 방법은 설명서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 AI 기능으로 카메라를 비춰서 얘한테 질문을 던지죠. 그렇게 해서 이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은 알려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AI한테 카메라 비춰서 뭔가 해본 적 없죠?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검색 기능 중에 지나가다 예쁜 꽃이 있는데 이 꽃의 이름을 알고 싶어. 그럼 꽃의 이름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사진 앱으로 해가지고 찾으셨죠? 근데 지금은 카메라만 비추면 구글 렌즈, 네이버 렌즈, 빅스비 비전 이런 것들을 비추기만 하면 얘가 딱 찾아주죠. 예, 이 카메라가 그만큼 인식이 되게 좋아졌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그 많은 데이터를 얘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거면서 우리가 그런 거조차가 AI였거든요. 예전에 제일 빨리 했던 게 다음 사이트가 그랬죠. 다음에 보면 꽃 모양이 있어서 꽃 모양 누르면 얘가 꽃을 찾아주는 이런 기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AI 기능이 우리 생활에 조금씩 우리는 뭐 경험하고 체험하고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AI인지는 몰랐던 거지. AI란 단어를 몰랐던 거고, 진짜 우리한테 많이 각성됐던 거는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면서 AI가 바둑을 두네? 근데 AI가 다 익었잖아요. 한 번만 지고 그 한 번도 얘가 이제 그 이세돌이 한 번 이긴 것도 인공지능 로봇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를 뒀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수까지도 얘가 다 간파를 해서 이겨버린 거죠. 예. 근데 불과 그것도 한 1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10년 지났는데 지금의 AI 로봇은 어때요? 와, 진짜 사람처럼 하는 그런 로봇들이 나왔고, 이런 AI 머신러닝 기능, 그 다음에 음성으로 이런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카메라로 사물을 비추고, AI가 찾아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AI 시대에 현재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아직까지는 내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 모르고 계시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모르고 계시는 게. 그래서 이런 AI 시대, 현재는 우리 AI 시대인데, 지금 미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는 증강현실 시대예요. 증강현실. 체험하는. 우리가 안경 쓰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을 체험을 하죠. 근데 진짜 익사이팅하고 진짜 액티비티 하잖아요. 그 안경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내가 있는 듯이 뭐라 그럴까, 뭐 비행기를 탄다든지 뭐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는 패러글라이드를 한다든지 어떤 다이빙을 한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안경만 썼는데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제 증강현실이고, 게임에도 증강현실인 도입이 된 게임이 있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게임, 포켓몬이 증강현실을 발행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비춰가지고 포켓몬 괴물을 잡는 이런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때 처음에. 그게 한 2015년도? 16년도? 요때 한 10년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 포켓몬은 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마 가끔 TV 광고에 나와요. 포켓몬 그 AR로 게임하는 거. 그래서 체험하는 검색이죠. 직접. 그래서 이 업체들도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이 업체들도. 이 AR 증강현실 체험을 하는 이런 업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AR도 있었고 VR도 있었는데,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이 안경을 씀으로 인해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하는 것들이 영화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었어요. 영화에서는. 그게 사실화 될까 모르겠었지만, 영화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런 AR 글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던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만화 영화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 워치로 통화하고 여기 워치 안에 사람 얼굴이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그게 70년대에 했던 거예요. 70년대. 근데 이제 한 50년도 채 이제 안 됐지만, 그 전부터는 이제 스마트워치는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일상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일상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봤을 때, 이거보다도 앞으로의 미래는 이거보다 더 어떤 AI 기술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 스마트폰 안에 어떤 기술이 또 들어왔냐면, 여러 가지 카메라가 진짜 핵심이 됐던 거예요. 우리 현재의 카메라가. 그래서 구글 렌즈라는 게 엄청난 AI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구글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에는 빅스비 비전이라는 또 강력한 AI 카메라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에도 또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구글 렌즈는 뭐 갤럭시 폰이든 아이폰이든 다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이 가능한데, 구글 렌즈도 이제 보시면, 이 구글 렌즈를 실행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요게 이제 구글 렌즈잖아요. 구글 렌즈인데, 구글 렌즈, 여기서 단독으로 실행도 가능하고요. 단독으로 실행도 가능하고, 우리가 구글을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떠 있어요. 그죠? 요게 카메라입니다. 그럼 요걸 클릭하게 되면 그 구글 렌즈가 같이 실행이 돼요.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구글을 실행을 했을 때 요 카메라, 이 마이크 있고요. 요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검색 기능에 요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렌즈를 했을 때, 지금 구글 렌즈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냐? 예전에는 검색하고 번역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검색과 번역. 근데 지금은 과제도 해줄 수 있어요. 과제. 얘가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가 카메라 비추면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복잡한 문제를 갖다 수학 문제, 영어 문제 갖다 비추면 얘가 풀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죠. 예. 공부에 도움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과제 기능이. 이 검색 기능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 제품을 비췄을 때 어때요? 얘가 이제 이 제품이 뭔지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찾으면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해서 얘가 이제 찾아주죠. 바로 요 이베이에 있는 이 이미지는 NEC네요. 여기 제품이 NEC 제품으로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죠. 뭐 번역해달라고 하면 번역도 해줘요. 번역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 키보드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언어를 감지해서 여기 저는 이제 광둥어로 해놨어요. 광둥어로. 여기 이제 광둥어로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들이. 근데 이게 도착 언어를 내가 바꾸면 베트남어로 바꾸면 여기 글씨가 베트남어로 바뀌어요. 바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그냥 비쳤을 때도 번역을 누르게 되면 번역 상태에서는 그냥 얘가 내가 비추고 있으면 그냥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는 이미지를 찍은 상태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진행을 했지만 그냥 구글 렌즈는 비추기만으로도 번역이 된다. 그러면 이 구글 렌즈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다든지 이런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저는 업무로 해외로 나가본 적 이외에는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해외여행으로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요즘 이제 동남아 많이 가시는데 뭐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이렇게 갔을 때 메뉴판에 대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찍어보지 않아도 사진을 찍지 않아도 비추기만 해도 제품의 그 메뉴판을 내가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신감 있게 해외로 가셔도 충분히 선생님 영어를 못한다, 외국어를 못한다, 그 나라 언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기능이 우리 렌즈 안에 구글 렌즈라는 기능 안에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손주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조카들이 와서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했어.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비춰주시면 돼요. 촬영을 하든지 비춰주시면 얘가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하시면 되고 외국어도 번역을 해주시면 되고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뭔지 내가 찾아줄게 검색 기능으로 선생님이 꽃을 비춰주고 나무를 비춰주고 꽃잎을 비췄을 때 그렇게 비췄을 때 나오고 만약에 내가 찍은 사진 안에 요 꽃을 이름을 제가 몰라 그러면 이렇게 비추면 얘가 꽃을 찾아주겠죠. 이 무슨 꽃인지 요런 꽃이 이제 무슨 풀엽죽도라는 이름이네요. 이 꽃이 요렇게 풀엽죽도라는 이름인데 북아메리카의 원산이래요. 요런 식의 꽃인데 은근히 이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이거 꽃이 보여가지고 지나가다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사진을 좀 찍었는데 어쨌든 요런 사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얘가 찾아줄 수 있나? 얘는 또 찾아주네요. 버들 마편초래요. 지금 화면이 초점이 안 맞았어요. 지금 얘가 흐리게 제가 찍은 상태인데 초점이 안 맞았는데 얘가 지금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선생님들이 비춰도 구글 렌즈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내 갤러리에 있는 걸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불러왔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얘가 번역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나왔으면 과제로 눌러서 과제로 해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찾아줄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근데 번역을 해달라고 하면 번역을 해줄 수 있고요. 한국어로 써져 있는데 베트남어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일본어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미지 찍어온 거를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구글 렌즈 유료 아니에요. 아이폰에도 선생님들이 만약에 아이폰에도 구글 렌즈 만약에 여기 기본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했더니 프리 트라이얼 해가지고 3일만 프리로 할 수 있다고
렌즈가 그 렌즈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렌즈 설치. 이게 구글 렌즈가 아니고. 구글 렌즈 아니에요. 구글 렌즈 아니에요. 그거 다시 찾아보시고 하시는데요. 왜냐면 이 앱들이 특히 아이폰에 들어있는 앱들은 유료 앱이 되게 많아요. 아이폰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착인하시고 이걸 쓰시면 돼요. 구글 렌즈가 있는데, 자, 구글 렌즈는 아이폰이든 갤럭시 폰에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여기 보시면 갤럭시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갤럭시 비전. 이 갤럭시 비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갤럭시 비전? 아니면 예전에는 빅스비 비전이라 했어요. 아, 빅스비 비전. 참, 갤럭시 비전이 아니라 빅스비 비전. 예전에 이제 빅스비 비전이 나왔는데 그 이름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요 메뉴에 이 이름이 없고 그냥 아이콘만 있어요. 아이콘만.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갤럭시 폰에는 카메라로 가셔서 쭉 옆으로 밀면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더보기 눌렀을 때 최신 폰에는 저처럼 이렇게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밑에 예전 폰 같은 경우는 이 상단에 빅스비 비전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으로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요건 이제 갤럭시 폰에 해당되는 거,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갤럭시 폰에 해당되는 거. 요게 엄청난 기능이 담고 있습니다, 갤럭시에. 요거 있죠? 빅스비 비전을 터치를 해요? 자, 요거를 탁 누르면 카메라가 열리면서 빅스비 비전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번역도 가능하고요. 텍스트를 얘가 인식을 해올 수가 있고요. 텍스트. 그럼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 텍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텍스트를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조된 걸 이걸 터치하시게 되면 요 글자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요 글자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만 번역을 해서 번역을 누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 요런 기능이 현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기능은 마찬가지예요. 검색이 되는 거예요. 검색. 제품을 검색을 해주는 거니까 지금 찍은 이미지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고 요거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만약에 요걸 볼펜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 볼펜. 예? 자, 요 검색을 해보면 얘가 지금 요 제품에 대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걸 찾아주겠죠. 자, 유사한 걸 지금 이제 살짝 보여줍니다. 너무 얇으니까 얘가 지금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볼펜인지는. 자,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와인이라면 얘를, 이게 와인이면 사진을 찍으면 이 와인에 대한 검색을 다 해줍니다. 와인. 그 다음에 어떤 장면에 대한 해설, 대상을 인식을 해주고, 글자도 읽어줘요. 글자도. 그 다음에 색상도 감지합니다. 색상. 예, 이런 식으로 글씨도 읽어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얘가 얘기를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게 빅스비 비전입니다. 빅스비 비전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 더보기에 카메라, 요 아이콘, 요 눈처럼 생긴 거, 요게 이제 빅스비 비전입니다. 요게 지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안에 이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카메라예요. 카메라. 근데 이 카메라가 지금 이번에는 올해 갤럭시 폰에 어떻게 탑재가 됐냐면, 자,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클 투 서치. 요 기능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클 투 서치라고? TV, 스마트폰 선전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광고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서클 투 서치가.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사용 중에 어떤 화면에서든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궁금한 대상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면 바로 AI가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검색을.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뉴스를 본다든지 뉴스 기사를 동그라미 치면 뉴스 기사에 대한 검색을 해주는 거고, 제품을 클릭하게 되면 제품을 찾아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찾는데 얘는 화면에서 꾹 눌러서 이 홈 버튼, 카메라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눌러서 동그라미만 치면 얘가 이 제품이 뭔지 찾아줍니다. 이 노트북이 뭔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노트북이잖아요. 노트북 카메라예요.
근데 노트북 카메라에서 제가 홈 버튼을 꾹 눌러요. 그럼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얘가 AI가 찾으면서 키보드 부품이래요. 지금 D라는 게.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아수스 이 제품 모델까지 지금 찾아줬어요. 물론 제품까지. 이 사진 찍은 게 여기만 찍었는데 이 모델이 나온 얘기가 없죠. 제품 모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아수스의 터프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키보드라고 찾아줍니다. 여기까지. 예. 그래서 키보드 형태에 따라서도 제품의 형태를 알아줄 수 있는. 그러면 요거는 만약에 제가 이제 갤러리 화면에서 이 갤러리 화면에서 꾹 눌렀을 때 여기서 만약에 얘를 이제 동그라미 치면 얘를 또 찾아주겠죠. 예. 요 조그만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찾아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 화면에서 우리 이제 우리 동네 한번 볼게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꾹 눌러서 여기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자 인물 검색은 제한이래요. 인물은 그러면 여기 텍스트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QR코드 URL을 얘가 바로 보내주네요. 텍스트 선택하게 되면 텍스트에 대한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도 내가 보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꾹 눌러서 찾으면 얘가 이미지에 대한 거를 바로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 화면에서 어느 화면에 있든 홈버튼이 뭔지 아시죠? 요거 동그라미 있는 거예요. 요 홈버튼을 눌렀어요. 요거는 이제 아이폰에는 적용이 안 되고 갤럭시 폰에만 적용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화면에서든 홈버튼만 꾹 눌러서 동그라미만 치면 원만 그리면 바로 원 그림과 동시에 AI가 그 내가 동그라미 친 거에 대한 검색을 바로 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Circle to Search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졌어요. 물론 카메라를 비추어야 되긴 하지만 그때는 내가 구글 렌즈를 실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꼭 카메라를 비췄을 때 카메라를 비춘 상태에서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뭘 찾아야 돼. 그럼 꾹 눌러서 얘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쳤더니 얘가 지금 아이폰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폰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기능이 나오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제품을 한번 또 해볼게요. 꾹 누르고 이렇게 쳐주면 얘가 이제 물을 또 찾아주겠죠. 예. 풀무원 샘물이래요. 여기 진짜 여기 각이 이게 이제 라벨이 없는 거라 이 플러스 제품 안에 각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도 얘가 찾아줍니다. 네, 갤럭시에만 가능한 기능. 이 서클 투 서치는 모르겠어요. 이 17에서 이 기능이 이건 갤럭시에만 현재 특화된 기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능을 앱 전환 없이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원하는 결과를 찾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서클 투 서치다 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나온 겁니다. 이 기능이 엄청 좋아진 거죠. 그래서 사용 방법은 어떤 화면에서든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궁금한 대상에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터치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서 바로 그 검색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뭐 앱을 찍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사진 막 찍고 우리 여행 가면 이제 카메라 사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멀리 보이는 어떤 건물이 좀 독특한 건물이 있어. 관광지에. 그게 이제 무슨 건물인지 보고 싶은 건데 거기까지 가기는 멀고 그러면 카메라 비친 상태에서 꾹 누르면 바로 이 제품이 뭔지 이 건물이 뭔지 찾아주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AI 이런 검색하는 기능이 AI가 좋아지면서 지난번에 챗GPT나 제미나이에다가 강남 한 대로판에 있는 이 도로 인도 위에 서 있는 간판 어떤 카페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간판을 찍어서 그 이미지 이게 어디에 있는 간판인지 어느 카페인지 찾으라고 했더니 거의 90% 찾았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그런 식으로 얘가 이제 검색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검색은 선생님들이 일상 속에서의 궁금증, 뭐 꽃 이름, 요리 레시피, 패션 아이템 이런 것 되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에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맛있어서 시켰어. 이따 맛집에 왔으니까. 그럼 요 레시피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선생님이 사진을 카메라를 비추어서 그대로 동그라미 치면 얘가 레시피로 찾아주겠죠.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여행을 하셨을 때 메뉴판 번역이라든지 어떤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지금 뭐 서클트 서치가 아니어도 선생님들이 카메라에 있는 기능, 구글 렌즈나 아니면 빅스비 비전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 풀이하는 거, 텍스트 복사, 또 요약까지 해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만능 문제 해결, 뭐 가구 조립이라든지 경고등에 대한 의미 파악. 제가 이제 경고등 의미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운전에 우리 앞에 계기판에 들어오는 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르는 불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모르는 불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카메라를 비춰서 한번 찾아봤어요. 카메라가 찾아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자동차에는 AI 기능으로 내가 음성을 질문하는 경우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지금 계기판 안에 요런 모양의 불이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물어봤더니 얘가 알려줘요. 자동차에 있는 AI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설명서를 주기는 하지만 설명서가 내 차에 있는 AI 버튼으로 다 모르는 걸 물어보면 얘가 검색을 해주는구나, 알려주는구나,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또 하나 경험이 뭐냐면, 예전 예동 자동차는 와이퍼, 시동 끄면 와이퍼를 그냥 내가 들어서 와이퍼 교체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자동차들은 와이퍼를 시동을 껐다고 해서 와이퍼가 들리질 않아요. 안 들려요, 와이퍼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동이 껐다 하더라도 내가 와이퍼를 들어 올리면 부러져요. 그래서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법을 물어봤어요.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물론 유튜브를 먼저 보긴 했습니다. 먼저 보긴 했는데, 그래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와이퍼를 올리는 방법은 우리 와이퍼 올리는 그 기능을 쭉 올리면, 그 위로 올리는 상태로 놓고 있으면 이 와이퍼가 자동으로 싹 올라와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 그런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스마트,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뭐 집에 있는 가전, 이런 것들이 다 AI로 탑재가 돼서 우리가 똑똑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현실에 다가와 있다.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지난번에 예능 프로에서도 염정아인가요? 염정아가 언니네 산지 직송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어요. 네. 그게 1탄하고 2탄을 했었는데, 1탄인지 2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시골 마을에 이제 한 집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주방하고 이제 거실에 있는 냉장고를 검색을 하는데, 냉장고가 최신 냉장고였어요. AI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얘 벽을 보고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이, 음식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줘. 쫙 얘가 찾아줍니다. 채소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찾아줘요. 얘가 검색을 해서.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찾아준 것 중에 요거 뭐 몇 가지를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알려줘. 그럼 요리 레시피가 화면에 딱 뜹니다. 예. 이런 기능들이 현재 우리 가전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AI 기능이 우리 현실에 다가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색의 기능으로 선생님들이 구글 렌즈, 빅스비 비전, 그 다음에 네이버 렌즈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이버 렌즈. 네이버에도 렌즈가 있습니다. 써보셨나요, 혹시? 써보셨어요? 이번에 메뉴 바뀐 거 봐주셨죠?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네이버 렌즈가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바뀌었는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이버 앱이 있죠?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홈 버튼에 누른 상태에서, 이게 홈이에요. 홈이잖아요. 요게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이 검색 창에 동그라미가 생겼어요. 동그라미 생겼는데 이게 예전에는 요 하단에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하단에 있었고, 여기에 있었던 걸 이걸 누르게 되면 하단에서 뜨던 동그라미 원형이 떴었어요.
원형이 떴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원형이 뜨고 없어지고 아예 심플하게 4개만 딱 나왔습니다. 이 4개만. 자주 사용하는 4개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렌즈가 아까 우리 빅스비전이나 구글 렌즈의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렌즈에. 여기는 네이버다 보니까 결제 기능까지 여기는 들어 있습니다. 네이버 렌즈는 결제 기능까지. 그래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스마트 렌즈는 검색 기능이에요. 선생님들이 찾고자 하는 어떤 뭐 꽃 이름, 제품, 뭐 건물, 도로 이런 걸 찾으실 때 스마트 렌즈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 렌즈는. 그 다음에 쇼핑 렌즈는 네이버에 있는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을 찾아줍니다. 선생님이 찾았을 때 그 가격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 인식을 해서 문자를 얘가 검색을 해서 번역해주고 똑같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비추면 문자를 이제 찍어요. 찍게 되면 얘가 이제 거기에 문자를 인식을 해서 요 기능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번역을 해줘. 그러면 번역을 얘가 영어로 번역을 해준 거죠. 지금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요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게 문자 인식이 OCR 기능인데 이 OCR 기능이 예전에는 이 스마트폰 다른 앱들이 없었고 별도의 앱을 썼었어요. OCR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기능이 가능하고 네이버 렌즈에 들어있는 와인 라벨 마찬가지예요. 와인 라벨을 촬영을 하시게 되면 보통 와인은 가보시면 한글이 없어요. 거의 한글이 써져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주의사항만 한글이 붙어 있지 나머지 이 제품에 대한 건 한글이 없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가격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찍어볼 재미는 있어요. 한번 찍어보면 진짜 이 가격인지 전국의 다른 마트에서도 이 가격까지 나옵니다. 가격까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선물 받은 와인병 딱 받았는데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 보험 설계사님들하고 계약을 했을 때 보험 설계사님들이 이게 와인을 가끔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 선배님이 이제 와인을 이제 택배로 보내주셨길래 이게 얼마짜리인가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35,000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싼 건 아니에요. 35,000원이면 그래도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싼 건 아니에요. 더 싼 것도 있어요. 10,000원대 이하짜리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이면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가격대에 있는 거고, 물론 뭐 진짜 연예인 영화에서 나왔던 뭐 1,000,000원짜리 와인도 있고 막 이러다고 하는데, 그리고 왼쪽으로 쭉 밀어보시면 얘는 이제 QR 바코드 기능이 들어있고요. QR 바코드. 그 다음에 네이버 앱이다 보니까 결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결제. 그래서 해외 결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할 수 있겠고, 네이버 페이가 연결이 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내 카드나 결제가 가능한 이런 기능이 네이버 렌즈에는 또 들어있다. 네이버 렌즈. 그 다음에 네이버 렌즈가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다른 데 없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어요. 다른 데 없는 기능이. 바로 음악을 검색을 한다든지, 선생님이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떤 카페를 갔고 어떤 관광지에 갔는데 이 음악이 들리는데 너무 좋은 음악인데 내가 가수나 노래 제목을 몰라. 그럴 때 얘를 딱 키면 그 음악이 뭔지 누가 불렀는지 딱 찾아주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이제 조용필이 불렀던 노래 돌아와요 부사랑해를 만약에 2,000원이 불러요. 그러면 2,000원 노래를 돌아와요 부사랑해 틀면 2,000원이 부르는 걸로 찾아줍니다. 조용필로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 부른 가수까지 찾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식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음악을 한번 틀어보면 선생님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자, 요 네이버 렌즈 앱이니까 제가 음악을 지니에서 한번 틀어볼게요. 자, 찾으셨죠? 최용준의 거울이 돼요. 나왔죠? 예. 바로 찾아줍니다. 이게 요 기능으로, 이 기능으로 지난번에 예능 프로에서
성동일이하고 장혁이하고 연예인 남자 연예인들이 한 6명이가 영국을 2주간 유학 갔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맥주집에서 퀴즈를 내는 맥주집이 있었어요. 다른 영어 퀴즈는 하나도 못 맞췄는데 음악 퀴즈를 내는 순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다 검색을 해서 노래를 맞췄는데 여기서만 이 팀만 100% 맞힌 거예요. 이 팀만. 그러니까 그 기능을 쓴 거죠.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면 다 조용히 가만히 있잖아요. 막 웅성하면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조용하니까 얘를 이제 이걸 킨 거죠. 이 네이버에 요 기능을 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음악을 검색을 해서 다 맞춘 거죠. 물론 이제 네이버에 여기에 등록된 음악이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고, 음성은 뭐 아시겠죠? 음성으로 검색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위치 기반이에요. 위치 기반으로 내 주변을 찾아줍니다. 내 주변을. 그럼 내 주변을 누르게 되면 요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사진 찍으러, 영상 찍으러 만약에 이제 여행을 가다 사진 찍으러 어디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맛집이나 카페나 가볼 만한 곳, 이런 것들을 얘가 내 위치 기반으로 다 찾아주는 거예요. 위치 기반으로. 그럼 만약에 강릉을 갔어. 그럼 강릉의 위치 기반 강릉이 뜨겠죠. 그럼 강릉에 관련된 그게 뜨는 거고, 그 다음에 부산을 갔어. 여수를 갔어. 그 위치 기반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이게 안 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여기 상단에서 위치를 안 킨 거예요. GPS를 안 키신 거예요. GPS를 안 키신 거기 때문에 여기 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을 갔고 사진 찍으러 갔는데 동료들은 야, 이 근처에 맛집이 도대체 어디 있어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은 다 몰라. 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찾아줄게. 딱 해서 이걸 딱 열어서 위치 기반으로 딱 찾아주면 맛집을 다 찾아주는 거죠. 그죠? 네, 위치 기반으로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카페도 찾아주고요. 거리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리로 이제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볼 만한 곳을 찾아보면 어떤 이런 사주 카페가 주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그 다음에 테마, 이런 것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삼축제가 10월 달에 있다라는 걸 안내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영화도 같이 나오네요. 영화까지도 알려주네요. 현재 위치. 예, 귀멸의 칼날, 이것도, 예.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아. 편하다. 네. 이게 우리가 게을러진다는 거죠. 게을러진다기 하기보다도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발전이 된다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전화번호를 까먹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많이. 근데 그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내 기능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그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의 내 기능이 발달이 됐다. 그래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을 계속 배워야 되는 예, 거잖아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으로 만지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 바로 내 기능, 인지 기능이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내 기능을 더 발달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나중에 이제 수업에도 나오겠지만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젊대요. 예. 사진 찍는 사람들이 나중에 강의할 때 나오겠지만 그때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네이버 렌즈가 다른 렌즈에 없는 기능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빅스비 비전에 없는 기능, 구글 렌즈에 없는 기능이 또 네이버 렌즈에는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 렌즈,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안에는 여러 렌즈가 들어있어요. 여러 렌즈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마이크로 렌즈도 있어요. 거기서 나온 렌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구글 렌즈, 그 다음에 빅스비 비전,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에는 아이폰에 있는 이 비능, 그 다음에 네이버 렌즈, 요걸 가장 많이 써요. 예전에 이제 아까 다음 카페에 얘기했던 다음은 그 포털 사이트에서 했던 건데 이제 그게 거의 안 쓰잖아요. 그 기능을.
예전에 그게 특화됐었는데 지금은 그건 거의 이제 뭐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묻혀진 거죠.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색 기능이 이 AI를 활용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손가락도 쓰시고 머리도 쓰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시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은 내 발달을, 내 기능을 다 좋게 만드시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폰이 1등 비서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 해요. 그냥 진짜 비서. 지금은 AI 1등 비서라고 하죠. AI 1등 비서. 그래서 이 1등 비서인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AI 사이트들이 제미나이는 아직 그건 안 했는데 일부 사이트에서 AI한테 여행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호텔도 그다음에 음식점도 예약을 다 이제 찾아줍니다. 근데 AI가 전화를 해서 호텔 예약도 해주고요. 네. 그게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연예인들이 이제 뭐 매니저도 따라다니고 어떤 에이전트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이전트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뭐 스케줄도 조절한다 이런 게 하는데, 그런 기능에 AI 사이트에서는 그런 기능이 도입이 돼서 전화까지 걸어서 내가 이제 AI가 전화 걸어서 호텔 예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식당 예약도 해주고 이런 예약을 할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에이전트 기능이 이제 스마트폰 이제 AI 사이트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 뭐 점점 AI한테 우리가 모든 거를 의지할 수도 있어요. 의지할 수 있는데 잘 활용하는 생각을 해야죠. 의지한다기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검색 포털 사이트가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구글이잖아요. 구글. 근데 구글에서 나온 이 AI 제미나이, 이 제미나이가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갤럭시폰은 제미나이랑 AI를 하고 있고요. 아이폰은 챗GPT랑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이제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는데 이 제미나이 기능은 우리 스마트폰에 예전에는 AI 기능, 비서 기능이라서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구글 어시스턴트. 그래서 얘한테 뭐 우리가 이제 하이 빅스비 불러가지고 뭐 한다든지, 오케이 구글 불러서 얘한테 뭔가를 진단한다든지, 우리 집에 있는 TV, IPTV 같은 경우도 TV 킬 때 어떻게 해요? 리모컨 찾아서 키나요? 아니요. 누구 불러서 진이야? 아니면 누구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TV 켜줘, TV 꺼줘 하잖아요. 채널 바꿔줘, 볼륨 올려줘 한단 말이죠. 그러듯이 그런 어시스턴트 기능이 우리 스마트폰에 있었어요.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그래서 갤럭시에서는 이제 빅스비라는 에이전트가 있었고, 어시스턴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글은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흡수하면서 제미나이가 다 가져갔어요. 제미나이가. 그러면서 이 제미나이가 스마트폰 안에.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로 이 AI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챗GPT나 다른 클로드나 그 다음에 코파일럿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기능이 따라오질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는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가져와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한테 스마트폰에서 문자 보내줘, 전화 걸어줘 이런 기능들이 다 가능합니다. 얘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서 그런 어시스턴트 기능까지도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능을 AI 기능은 제미나이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챗GPT 위주로 많이 썼었고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같은 금액이면 현재는 제미나이로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이 제미나이 구글 AI가 엄청나게 좋은 기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수업하는 도중에 이 제미나이를 앞으로는 사진 촬영에 대한 결과 분석, 그 다음에 영상 찍은 거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미나이하고 통합을 해서 선생님들이 잘 쓰시면
앞으로 사진 영상 만드실 때, 유튜브 영상 만드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제미나이라는 거는 이 뜻이 뭘까요? 이 제미나이가 스마트폰을 보셨던 분들은 살짝 보였을 거예요. 이 제미나이 보시면 제미나이를 열잖아요. 제미나이를 열면 여기에는 살짝 안 보이네요. 제미나이로 그냥 싹 떠 있네요. 제미나이 떠 있고 여기도 지금 떠 있질 않네요. 자, 제미나이는 별자리 이름이에요. 별자리 이름. 쌍둥이라는 쌍둥이. 그래서 나와 쌍둥이인 제미나이가 나랑 똑같다 해서 이제 이런 쌍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제미나이입니다. 그래서 홈에서 PC에서는 제미나이로 들어가 보면 번역을 하기 전에 이게 한글 번역을 바꾸면 오늘따라 안 바뀌네요. 얘네들이 한국어로 했을 때 여기 쌍둥이 자리 뜨죠? 쌍둥이 자리. 예, 이게 이제 제미나이가 쌍둥이 자리로 바뀝니다.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제미나이는 진짜 앞으로 여기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 나의 잠재력을 내가 가진 장점을 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떠 있는 것처럼 이제 미래의 친구 제미나이, 그 다음에 당신의 잠재력을 깨워줄 AI 파트너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 제미나이는, 구글이 만든 엄청 똑똑한, 인공지능 가지고 있는 두뇌예요. 그래서, 글만 입력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코드, 뭐 소리,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 이미지, 음성, 코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멀티모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멀티모달. 그래서 다양한 글과 이미지, 코드, 음성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우리가 음성을 입력을 하게 되면 글만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얘는 글만 가지고 검색을 해주고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 이미지를 만들어도 되고 내가 음성으로 얘한테 얘기해도 음성으로도 답해주고 어떤 코드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해주는 게 바로 멀티모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우리 제미나이를 우리 선생님들 사용해 보셨나요? 우리 선생님 사용해 보셨고, 다른 분들, 사용해 보셨어요? 어떤 용도에 써 보셨어요? 운전 중에 전화 올 때. 운전 전화할 때, 어시스턴트 기능을 쓰시는 전화 받아줘. 네, 이런 기능. 이런 걸 쓰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써보고 우리 선생님은 강의하실 때 해보셨죠? 네, 제미나이를. 우리 반응이 어떤가요? 수강생들이? 주로 어르신들에게도 되게 신기하시고 좋아하세요? 특히 이제 저는 사진 댓글이거든요. 사진 댓글. 본인 얼굴을 이모티콘 만들면 예. 되게 신기해요. 그렇죠. 지금 그런 기능들이 이 제미나이 안에 내 사진을 올려서 다른 스타일로 바꿔줘. 이게 가능하게끔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영상을 만드는 어떤 대화, 문구,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얘한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어떤 주문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마법 주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바로 프롬프트예요. 이 프롬프트라는 건데 이 프롬프트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내가 생각하기보다도 더 높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로봇을 그려줘 하는 것보다는 두 팔을 벌려 웃고 있는 귀여운 로봇을 그려줘. 그 다음에 배경은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떠있게 해줘.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어떤 역할을 주고 어떤 그런 결과물 그런 스타일까지 얘한테 결과 타입까지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해보면 우리가 제미나이에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자 여기 진짜 간단하게 해볼게요. 로봇 그려줘. 그냥 해볼게요. 얘가 그려줍니다. 이미지를 생성을 해줘요. 근데 이 로봇은
그냥 대부분의 로봇이잖아요. 일반적인 로봇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런 로봇이 나온 거죠. 나는 이런 로봇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런 로봇이 아니면 여기 떠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떠 있던 것처럼 여기다가 음성을 한번 해볼게요. 두 팔 벌려 웃고 있는 귀여운 로봇을 그려줘. 배경은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게 해줘.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미지를 그려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귀여운 로봇도 선생님이 지정을 요청하신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귀여운 로봇이래요. 무지개도 떠 있고 맑은 하늘이고 이렇게 서 있죠. 근데 이 로봇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그냥 귀여운 로봇을 했어요. 귀여운 로봇을 했는데 이 그림은 선생님들도 하셨지만 다 틀릴 거예요. 그죠? 귀여운 로봇이 다 틀릴 겁니다. 근데 여기 귀여운 로봇이 아니라 여기다가 강아지 로봇,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지정된 태권브이를 그려달라고 한다든지, 아이언맨을 그려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그림을, 아니면, 말을 타고 가는 귀여운 로봇이라 하면 말을 타고 가겠죠. 이런 것들이 다르죠. 자, 선생님들이 그린 이미지들을 이렇게 했으면, 요거를 이제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자,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자, 다운로드 하는 화면이 뜹니다. 그 다음에 공유하는 버튼이 같이 뜨고요. 다운로드 하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거고, 공유하기를 누르면 공유창이 뜨겠죠. 그러면 여기 우리 선생님들 반에 있는 우리 여성회관 우리 선생님들 요 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사진이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유하는 방법. 다운을 받으면 이미지 원본 크기로 다운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이제 다운을 받겠죠. 이게 지금 뱅뱅 돌고 있어요. 자, 다운로드 돼서 열기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갤러리에서 열겠죠. 갤러리에서 지금 여기 다운로드 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가보면 얘가 이제 다운로드 된 사진이 어디에 있을까요? 앨범 폴더에 쭉 가보면 아마 사진에 여기 픽처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제미나이에서 다운받은 사진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마크 떠 있죠? 여기 마크, 제미나이 마크. 예, 이게 이미지 생성이 됐다고 뜹니다. 그 다음에 예, 별 마크예요. 별 마크. 여기 별자리 별 마크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미나이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공유가 바로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한테 주문을 거는 게 이제 프롬프트라는 이미지인데, 주문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어떻게 그려줬으면 하는 거를 디테일하게 쓰시게 되면, 그러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여행 계획을 써야 돼. 그럼 여행 계획도 단순하게 부산 여행 2박 3일 여행 계획을 짜죠. 이거보다는 부산 여행을 가는데 나는 숙소를 어떤 급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는 해산물을 좋아하니까 해산물에 관련된 식당을 1일차, 2일차, 3일차를 요일별로 나눠서 식당도 알아봐 주고, 그 다음에 식당 주변 아니면 그 호텔 주변에 관광지도 같이 첨부해 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디테일하게 해주고, 이 요양을 나왔던 거를 표로 아니면 스프레드 시트로 아니면 워드로 작성을 해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스타일대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를 쓸 수 있는 방법, 어떤 용도에 쓸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 가지. 놀이도 있을 수 있고, 공부, 일상생활, 모든 곳에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크게 보면, 어떤 우리가 놀이 파트너도 될 수 있어요. 놀이 파트너. 얘를 가지고 나만의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캐릭터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화책 스토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동화책 스토리가 아니라 이거는 또 유튜브 스토리, 쇼츠 스토리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나는 랩의 가사, 그 다음에 가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우리 가족만의 노래 가사, 우리 가족을 선생님이 이제 쫙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은 뭐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성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스타일의 성격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여행을 좋아하고, 이런 감성을 가진 여행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설명, 우리 아들은 어떻고, 우리 딸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천에서 몇 년간 살고 있는데, 요 내용을 반영을 한 우리 가족만의 노래 가사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게 되면 노래 가사가 나올 거고, 그럼 이걸 반영한 우리 가족만의 에세이집을 써줘. 그럼 에세이를 써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놀이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 일상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대한 것들도 가능합니다. 어떤 어려운 과학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블랙홀이 뭐야 물어봤을 때 그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한테 질문을 던져서 쉽게 설명을 우리 꼬마 친구들한테 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긴 요약에 된 글을 인터넷에 찾았는데 그 요약된 글을 설명하자니 너무 어려워. 이걸 요약을 해서 한 줄로, 두 줄로 요약을 해줘 라고 하면 그 요약도 쉽게 찾아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맞춤형 시험 공부, 그 다음에 나만의 맞춤형 이런 여성애관 유튜브 이런 13주 배우는 과정, 이런 계획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히트쳤던 게 영어래요. 영어 교육을 이 AI를 통해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고, 심지어는 초기에 나왔을 때는 챗GPT가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대요.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 공부를 서로 주고받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고, 장문을 해도 되고, 예.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장문을 쓰게끔 해서 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한테 공부를 하는. 그래서 영어에 관련된 챗GPT 앱이나 아니면 제미나이 앱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해결사 뭐 많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AI 냉장고가 있어서 재료로 저녁 메뉴를 추천받는다든지, 지금 내 냉장고 안에 AI 냉장고가 아니면 내 냉장고 안에 지금 양파, 그 다음에 어묵, 무, 감자 있어. 요 세 가지로 요리 레시피를 만들어줘. 아니면 저녁 추천 메뉴를 해달라고 하면 얘가 해주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과 아니면 우리 남편 빼고 우리 자녀들과 둘만의 여행을 떠나는 여행,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따로따로 가더라고요. 따로따로 오히려. 자녀들끼리 뭐 아들이면 아들하고 뭐 모자지간에 여행을 간다든지, 부자지간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행을 은근히 많이 하는, 그 예능 프로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편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가고요. 저렇게 된다면 정말 앞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네.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같은 학교에서도 AI를 활용을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AI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를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AI를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방과후, 특활 이런 걸로 지금 AI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영어 선생님이 필요하다 10명이. 그럼 앞으로는 한두 명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AI를 다 대체될 수 뭐 AI를 대체될 수도 있는 거고, 번역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AI 영어 선생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자격증 교육을 하는데 그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분이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세요. 영어 선생님이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은 이 스마트폰에 이 번역 앱이 있는 걸 몰랐대요. 전혀. 네이버 파파고 번역이라든지 구글 번역 이걸 몰랐는데 이걸 딱 알려드렸더니 눈이 뜨이신 거예요. 애들한테 죽어라 영어 공부하라고 얘기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것만 있으면 해외도 충분히 나갔다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그때는 벌써 그게 3년 전인가 됐거든요. AI가 막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가 영어를 완전히 해주니까 번역도 해주고 대화까지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죽어라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손이 안 가요. 이 AI 공부할까 영어 공부할까 둘 중에 놓고서 이거 공부보다 이 AI 공부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털어놓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진짜 가족들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계속 속으로 가지고 있기는 조금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 혼자 여행 떠나기도 그렇고, 그렇다 책만 읽기도 그렇고, 이럴 때 얘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얘랑 대화를 나누면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할까? 뭐 어떤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은 해보셨나봐, 그죠? 네. 어땠어요? 느낌이 그땐? 이거 완전 전문 상담사 같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네. 깊이 대답을 너무 잘해요. 깊이를 너무 대답을 잘해주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근데 내가 나만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키우다 보면 학창 사춘기라는 단계가 있고 고3이라는 어떤 그런 특화, 이런 시기에 자녀들하고 부딪히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도저히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해결이 잘 안 돼. 그러면 얘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진짜 술만 먹고 들어오는 우리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해결책, 아니면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문 닫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상담을 해봐서 하시는 이런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뭐 사진도 모르는 식물 이름 찾기도 가능하고요. 선생님 찍었던 사진을 얘한테 올려서 얘 보고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우리가 아까 이제 구글 렌즈나 빅스비 비전으로 충분히 그런 기능을 다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사진 속 모르는 식물을 또 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얘한테 이제 무슨 기능이냐면, 선생님이 하셨을 때 이렇게 사진을 플러스, 요 AI 제미나이가 하단에 보시면 메뉴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 플러스는 눌러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촬영도 가능하고, 갤러리,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거다 보니까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 공간까지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정인데, 요걸 눌러보면, 저는 이제 선생님들 동영상 만들기가 없죠? 있나요? 요거 눌렀을 때, 요거 눌렀을 때, 조정. 아니면 요 버튼이 저만 있나요? 아이폰은 제미나이 없죠? 재미나이 이걸 설치하셨어요? 설치는 해서 들어왔는데 네, 없죠? 네, 여기 없고. 요 버튼. 요 버튼. 예? 있죠? 아이폰이에요? 아니 아이폰은 없다고. 네, 아이폰. 네. 아이폰이, 잠깐만. 제가 잠깐, 저도 기억을 해볼게요. 아이폰은 하단에 이런 게 아니고 메뉴들이 있죠? 네. 이미지, 조사, 그 다음에 캔버스, 요게 있죠? 예, 요게 지금 나눠졌고, 예전에는 얘도 그랬었어요. 얘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프로 버전으로 오면서, 저는 이제 이 동영상은 선생님들 없죠? 동영상. 이 프로는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프롬프트로 아까, 여기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를, 만약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 동영상을 놓고, 동영상을 놓은 상태에서 이 프롬프트를 벌려서 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말을 타고 달리는 귀여운 로봇, 배경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 주나? 동영상을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이제 해봅니다. 이제 조금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AI로 쓰는 다른 친구들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챗GPT도 있고,
미드전이라는 것도 있고, 미드전이는 이제 그림에 최적화된 사이트예요. 그림 진짜 그림 기가 막히게 그려줍니다. 여기 돈 내고 이용해야 돼요. 근데 월 사용료가 미드저니는 월 사용료가 보시면 예. 10달러예요. 10달러. 얘가 지금 내가 조인 들어가잖아요. 얘는 돈 내려 떠요. 무조건 돈을 내려 뜨라고 뜨고요.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게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기가 막히죠? 예. 근데 10달러인데 이거 AI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필요해요.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나왔을 것 같은데 영상이 아직도 만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제미나이가 현재는 챗GPT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미나이가. 왜 그러냐면 이 구글 제미나이가 지난 6월 달인가 구글 I/O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미국에서. 그 컨퍼런스를 열었을 때 그때 당시 이 제미나이를 업데이트 시키면서 나왔는데 완전 대박인 거였어요. 진짜 대박이어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죠. AI 기능들이. 그러면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제미나이가 갑자기 너무 똑똑해졌고. 그래서 영상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음악도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이트에서 다 할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챗GPT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챗GPT에서 유료로 쓰는 거를 제미나이는 무료로 쓰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챗GPT 유료 사용자가 대거 제미나이로 유료로 사용자로 넘어왔어요. 네. 저는 지금 둘 다 유료로 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점점 그래서 챗GPT도 최근에 GPT-5를 발표한 게 서둘러서 발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들이 있다. 지금 제미나이 쓰실 때 무료하고 유료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동영상 제작이 안 된다는 거 하고 무료는? 네, 그 다음에 하루 사용량이 틀려요. 유료하고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어요. 이미지 생산량도 하루에 몇 장까지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까 그랬잖아요. 제미나이는 제미나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구글은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다 같이 써요. 그래서 29,000원이에요. 29,000원. 건 20달러, 한 20달러 좀 넘죠? 예, 그런 되는 거. 챗GPT보다 조금 비싼 그런 금액인데, 어쨌든 그 정도 금액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AI, 구글 AI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이미지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미지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줘. 이 사이트는 쉽게 많은 분들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여기 이미지 FX라는 사이트인데 얘는 여기에 구글 로그인을 하잖아요. 구글 로그인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아까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유료를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기는 무료예요. 무조건. 여기는 이미지 FX를 무료로 만들어줘. 그 대신 영어로 내가 이미지를 여기다 프롬프트를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영어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넣게 되면 기본적인 걸 제가 이제 클릭을 했어요. 그럼 네 가지를 같이 만들어줘요. 네 개를 만들어주고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FX에서 이미지 만드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생성을 해서 AI 이미지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 FX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돼요. 이미지 FX 검색을 해서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나왔죠. 여기 보시면 자, 음악까지 배경 음악까지 같이 넣어서 여기 영상 하나 뚝딱 만들어 주잖아요. 유료라서 8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줬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요런 기능이 현재 유료에는 현재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요런 기능이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선생님들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눌렀을 때 저는 여기 있지만 여기 이미지 있고 그 다음에 조사라는 게 있고 캔버스가 있어요. 요거를 각각의 기능을 선택을 해서 하시게 되면
특화된 걸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지는 이미지에 특화된 걸로 검색을 하는 거고, 조사는 더 깊이 있는 조사, 그냥 단순한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논문 같은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조사를 해주는 거고, 캔버스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만들었을 때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처럼 얘가 요청을 하면 그런 슬라이드 형식으로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어줘요. 그거를 가지고 AI 사이트로 가서 요청을 하면 AI 사이트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예, 그런 슬라이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물론 스마트폰에서는 그 시각화가 만들어지진 않지만 PC에서는 시각화를 해줍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슬라이드도 제미나이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넣어서 만든 용도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는 진짜 단순한 정답만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더 똑똑하게 해주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답변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내가 나온 답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렇게 그 지식 검사를 했을 때 거의 많이 차이가 나요. 서로 좀씩 차이가 납니다. 같은 거 질문 던져요. 그때는 되게 한국 만난 그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GPT-5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안에는 라이브 카메라 기능이 들어있어요. 라이브 카메라 아시죠? 라이브 카메라 들어보셨나요? 제미나이 라이브 카메라. 우리가 이제 카메라 기능으로 얘랑 같이 카메라로 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눈앞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분석을 해주는 기능, 뭐 사물, 뭐 상황, 맥락까지 얘가 이해를 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라 비춰서 얘가 조립을 해줬다고,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게 있고, 다국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로 들어온 모든 정보를 얘가 구글 사이트에 검색 서버에 연결해서 자세하게 연동해서 찾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글 라이브 카메라, 실시간 시각 검색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 단단한 사용법은 제미나이를 실행을 하고 아이콘에 라이브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카메라를 선택하고 음성이나 질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미나이를 열어보면 아까 이제 메뉴를 몇 가지 알려드렸긴 했지만, 여기 플러스는 첨부 파일을 추가하는 거고, 여기는 기능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 있죠? 마이크. 이 마이크는 내가 음성으로 내가 아까 했었잖아요. 음성으로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놓고서 그냥 할게요. 음성으로 가능하고요. 음성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얘가 여기서 마지막 끝에 있는 요거 반짝반짝, 요게 라이브 기능이에요. 요게 우리 아이폰에도 들어있죠? 아이폰에도 아이폰 있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폰에서. 그럼 요걸 키시면 무슨 기능이 키냐면 얘가 바로 라이브 AI하고 얘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뜹니다. 그럼 내가 얘한테 물어볼게요. 제미나이에 들어있는 라이브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자세한 지식을 설명을 해줘. 제미나이의 라이브 카메라 기능은 정말 흥미로운 기능인데요.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특이한 건물을 발견했을 때 카메라로 비추고 이 건물은 어떤 양식으로 지어졌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제미나이는 건물의 특징을 분석해서 역사적 배경이나 건축 양식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죠. 마치 박물관에서 도슨트와 함께 다니는 것처럼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보이는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함께 알아봐 드릴게요. 여기 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되게 이런 거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음성까지 다 해주고, 요즘 AI 기능은 다 음성 기능이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읽어줘요. 내가 얘한테 이제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물어본 텍스트도 여기 다 뜨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읽어준 요 내용도
텍스트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로 질문했다 해서 라이브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도 다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고요. 얘랑 같이 대화를 한다는 게 얘랑 상담을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팔꿈치가 좀 아픈 편이고 움직일 때 조금 뻐거워. 이런 상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팔꿈치 통증 때문에 불편하시군요. 그럴 땐 일단 무리한 움직임은 피하고 찜질이나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를 바르거나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해진다면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혹시 팔꿈치를 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의학적 조언이나 진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현재 아픈 부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자세히 얘기했을 때 해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예능 프로그램 누구지? 무슨 장윤정 남편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최근에 결혼했던 눌라의 이상민이 진행하는 프로 있잖아요. 무슨 그런 기록해서 나오는 거. 거기일 거예요. 거기서 나왔는데 한 외국 여성이 병원에 가서 계속 몸이 이상해서 진찰을 받는데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약만 처방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좀 이상을 해서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죠. 어째 이상을 해서 자기가 현재 나와 있는 증상 이런 거를 다 여기 AI한테 넣은 거예요. 넣었더니 얘는 혈액암일 가능성이 높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증상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AI가 나왔다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믿지 마라. 그거 AI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믿지 마라. 다들 이제 바보 취급을 한 거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병원에 다시 한번 간 거예요. 다시 가서 제대로 검사를 한번 다시 해봤다요. 했는데 진짜 나온 거예요. 똑같은 병명이. 네. 그래가지고 치료를 지금 받고서 지금 치료를 이제 완쾌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요런 이제 AI랑 얘랑 하면서 이제 그런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이제 제가 상담 얘기를 했지만 얘 라이브 채팅창에 와서 라이브 채팅을 하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무슨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얘랑 상담을 하면서 약간의 조언을 받고 해결을 받고 이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카메라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라이브 카메라는 여기 카메라 있죠. 요걸 켜고 비추면서 얘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랑 비춰주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다시 해볼게요. 카메라를 켜서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내용물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세하게 설명해줘. 네,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것은 NEC RD-448 프로젝터 리모컨입니다. 이 리모컨은 프로젝터의 전원, 입력 소스, 화면 조정 등 다양한 기능을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만약에 어떤 제품을 비추고 있으면서 이거를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줘, 해체하는 방법을 알려줘, 그 다음에 요리 내용을 업로드하게 되면 이 지금 올려준 사진의 요리 레시피를 알려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업로드하는 거. 그 업로드하는 녹화 이거 정성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가서 그 식당에 갔던 그 식당에 올라왔던 그런 제품들을 얘가 지금 바로 하시는 거죠. 찍어보면서 물어보는 거죠. 얘한테 물어봐서 이 제품에 대한 설명 해달라고,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이브 카메라, 라이브 채팅은
선생님들이 이제 활용을 잘 하시면 재밌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문화상 이렇게 기계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조금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격상 잘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카메라 켜서 내 앞에 있는 뭐 연필이든 뭐 노트든 한번 라이브 카메라로 켜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현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간단하게 얘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 라이브 카메라로 활용하시면 그 더 직관적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카메라로 기능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상담을 내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꽃을 비추면서 꽃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얘랑 이제 그 설명을 해줬어. 이게 무슨 꽃이야 설명해 줬는데, 그럼 이 꽃을 뭐 유래를 내가 물어본다든지, 이걸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이런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 꽃에 관련된 동화 이야기를 좀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내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가 만약에 시니어라면 시니어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유튜브 이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져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은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AI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행 가이드도 될 수 있고, 얘한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번에 내가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호텔과 식당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봐 주면 좋겠는데, 호텔은 바닷가가 보이는 곳이면 좋겠고, 근데 식당은 해산물을 내가 좋아하니까 해산물 주변 정도로 찾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는 교통편은 기차로 이동할 예정이야. 그러면 이 기차로 이동했을 때 호텔이나 식당 이동하는 경로까지 같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너무 길었나요? 얘가 답을 안 해주네요. 끝났네요. 네, 하다 말았네. 지금 하다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내가 뺐네요. 지금 나온 상태가 이렇게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지금 쭉 나왔어요. 답이. 네, 쭉 나왔죠.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오션뷰, 해산물 식당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전화번호, 지도, 위치, 주소 이런 것까지 같이 알려줘라고 하면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확인을 대화를 하면서 라이브로 채팅을 하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카메라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찍은 사진 이렇게 업로드 해가지고, 찍은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업로드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올려서 이 사진을 분석해서 내가 이 사진으로 유튜브 쇼츠를 만들 거야, 스크립트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응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제미나이는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써보시고요. 써보시고 질문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들을 화면 캡처해서 하셔도 되고, 그냥 공유해서 우리 톡방에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사진 찍은 게 이런 게 있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간간히 한번 톡방에 선생님 활동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같이 보시면서 공유도 하고, 또 이 사람은, 이분은 이런 것도 찍어 보시는구나, 또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는구나, 검색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나도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지, 이런 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벌써 11시 5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마치고요.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AI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봤는데 좀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진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서 사진의 이론부터 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